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홍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힘센 충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학교 급식실 조리 실무원의 근무 환경 문제와 도내 5개 시군 내 군소음 피해 지역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내 학교 급식실 조리 실무원의 근무 환경 관련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에는 2021년 기준 총 713개의 초중고가 있으며 총 23만 4,956명의 학생들과 2만 260명의 교직원들의 급식을 3,384명의 급식실 조리 실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 실무자 등 급식실의 다양한 노동자들이 우리 충남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한 식사 제공을 위해 한 공간에서 일정 시간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별도의 행정사무 공간을 배정받기도 하겠지만 대다수의 조리 실무원들은 근무 시간 내내 급식실 내 조리실 한 공간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급식실 조리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환기시설조차 충분히 갖추지 못해 3,384명의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이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식사를 제공받는 우리 23만 4,956명의 학생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학교 급식 조리 실무원의 호흡기 관련 연구에서 처음으로 부적절한 환기로 인한 급식실 조리 실무원의 호흡기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2021년 2월에는 폐암으로 사망한 수원의 학교 급식 조리 실무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되면서 급식 조리 실무원의 직업성 암 연관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음식물 조리하고 조리도구 등을 소독하고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지만 부적절한 환기로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로 폐암이 발생한 것입니다. 산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리흉을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조리흉은 쉽게 말해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로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될 경우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말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런 조리흉으로 인해 폐암 발생이 22.7배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본 의원은 급식 조리 실무원의 업무 특성상 조리흉 발생 요인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겠지만 조리실 내 환기시설을 강화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질문에 앞서 우리 본 의원이 서산시 군소음 특별위원장으로 맡을 당시 동암초에 체육관 건립해 주신 거, 또 서남초 신설학교 개설해 주신 분에 대해서 그 고마운 마음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간직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급식 조리 실무원 근로자인가요? 네, 그냥 보통 통상 조리종사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급식실 종사자 이렇게도 근로자라고 하죠? 네.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동자이시죠. 네네. 그래서 본 의원이 나오기 전에 네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 실무원이 근로자, 노동자라는 전제하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요한다라는 게 있더라고, 조항이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1조 1목 및 6목에 의하면 조리흉 등 유해 물질에 의해 생성된 장애와 환기시설 적정 기준 미준수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교육감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조리종사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급식실의 환기시설 점검과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실 내 유해물질 발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작업환경 측정 사업과 환기설비 성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배기 후드는 주 1회, 덕트는 연 2회, 위생 관련 시설 설비 점검과 보수는 연 2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지원청에서는 정기 점검을 연 2회 하고 특별 점검 그리고 조리실 환기 등의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지침서에 따라서 주기별 청소 계획을 세워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덕트 청소는 종종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환기시설은 이제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의거해서 설치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근데 설치 여부는 물론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기본 점검이 아니라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앞서서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여러 번 연락을 하면서 답변을 들은 후에 답변을 드리고 질문을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교육감님. 기본 점검은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작동이 되는지 또 청결 유지 문제 이런 거 정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해 물질을 제대로 걸러주는지 배출을 하고 있는지 그 성능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교육청 또는 학교에 그런 것을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 그래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그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나 지역청에는 그것을 가지고 한 번 시작하면 한 개 급식실에 한 4시간 정도씩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급식실 내 환기 문제는 급식 조리 실무원뿐만 아니라 네네. 교육감님,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여가 과정 없이 실외로 배출된 조리음이 배출구 근처의 불특정 다수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하고 있는 정기 검증, 성능 검사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더 깊이 들어가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교육감님이 14개 교육청에 말씀하셔서 그 정기 성능 검사를 정확하게 했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본의원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 분석해 봤습니다. 도내 급식실을 운영하는 초중고 684개 학교 중 10년 이상 노후된 급식 조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45.1%가 됩니다. 심지어 20년 이상 된 급식 조리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16개 교회입니다. 교육감님, 이런 현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급식실 환경 전체를 바꾸고 하는 것이 10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된 데가 왜 그랬는지 좀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0년 이상 노후된 환기 시설이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조리 실무원들이 폐암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얼마 전에도 데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렇다 한다면 10년 주기로 관리가 한다 하더라도 좀 사전에 예.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라도 또는 새로운 시설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렇다 한다면 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빠른 단축 시간 내에 정기 검증을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관님 앞서 말씀드린 폐암 산재에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총 4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의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계획 통보에 따라 충남교육청에서도 2022년 1월부터 급식 업무 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을 추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건강검진 대상자와 추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건강검진 대상자와 추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급식 업무 종사자 4,407명 중에 2,554명이 검진을 11월 말까지 이렇게 받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1,853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 5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분은 전부 다 검사 대상자가 되고, 만 55세 미만이어도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다 대상이고, 전국에서 충남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국감에서 타시도 교육감님들께 충남 사례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어서 오는 이제 대구교육청이나 이런 데들이 검사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감님, 네네. 폐암 검진을 완료하신 분들 중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이상 두 명의 경우는 폐암 수술 대상자가 돼서 한 명은 7월 5일 날 수술을 이미 서울의 병원에서 받았고요. 또 한 분은 내일 수술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숫자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숫자는 아마 현재 양성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까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437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1,497명 중 네. 437명, 29.2%가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이제 그 전에 쓰는 말로 산업안전보건회의를 충남에서 하면서 우리 급식실에 계시는 여사님들 검사를 하셨던 분이 지금 이대 목동병원에 계시는데, 그분께 질문을 했더니 이상 소견이 있다고 그래서 다 폐암이 아니고 과거에 결핵을 앓았던 기흉을 앓았던 다 이상 소견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주의가 요구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17명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 폐암 17명에 의심 대해서 대상자가 17명 네, 중에 17명에 대해서 이상이 한 달 없었고요. 간격, 석 달 간격, 6개월 간격, 네. 1년 간격으로 그분들을 주목해서 교육청에서 보시고 문제를 얘기하실 때마다 병원 안내하고 조치를 빠르게 좀 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조언을 들었습니다. 폐암 의심 대상자 17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본 의원은 17명의 숫자보다 더 걱정되는 숫자는요. 지금 방금 이대 목동병원으로 연락을 해보셨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437명, 29.2%인 이상 소견이 있는 분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저도 예. 어려서 결핵을 하는데 지금도 병원에 가면 이상 소견으로 꼭 나옵니다. 네, 그래서 회복이 각별히 됐어도. 교육감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네네. 환경을 좀 우리가 조속히 예, 개선을 알겠습니다. 시켜줘야 되겠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 업무 종사자 폐암 예방을 위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기 시설을 좀 현대화, 급식실 시설의 현대화죠. 환기 시설을 현대화를 빠르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 검사를 제일 먼저 했듯이 환기 시설을 좀 빠르게 바꿔나가는 것도 제일 발빠르게 환기 하겠습니다. 시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서두에 조리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환기 시설뿐만이 아니라 조리흉, 조리할 때 나오는 그것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연기면서 가스입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교육관님께서 환기 시설 쪽으로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603개 학교 중 전기 인덕션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03개 학교 중 99개 학교가 전기 인덕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6%에 밖에 안 되더라고요. 환기시설, 급식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만 조리 기구가 굉장히 시급하다. 지금 도내 603개 학교의 급식 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해 주려면 예산이 어떻게 충당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본의원이 의원님, 드리기는 이것도 하나 네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파악하신 대로 환기시설 후드를 통해서 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스식 급식기구에서 전기식으로 바꾸는 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현재 제가 39.3% 끝이 났는데요. 이제 문제는 내용 연수가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예산 사용에 상당히 이렇게 제한적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급식기구를 바꾼 지 한 4, 5년밖에 안 되는 경우에 전기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새 것인데 바꿔야 되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지. 새 것인데 바꿔야 되냐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고도 했습니다. 저기 전문가들이 조리흉 그 부분은, 음식할 때 네. 나오는 그 열이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기식으로 최대한 빨리 좀 네, 바꿔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주셔야죠. 4년 돼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꾸기 뭐하다라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보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교육관님. 그래서 지금 4개 한기 설비 개선을 완료했다라고 교육청으로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그거는 근데 아주 4개 적습니다. 학교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교육관님. 너무 적습니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네.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료됐다라고 답변서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교육감님. 근데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주시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네. 않으면 완료된 거로밖에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설계 용역만 끝났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 종사자 배치 기준 및 대체 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네. 지금 조리 급식실 이 분들이 업무 종사자들이 대체 인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령의 여성인력개발원 등을 통해서 올해도 2개 시군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5개 교육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그럼 여성인력개발센터 연계 대체 전담 인력을 보령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한테 답변서가 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제대로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체 인력 풀 운영을 212명이라고 본 의원한테 명단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관님 212명 대체 인력 풀 운영한다라고 본 의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이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돼 있는 수치입니다. 본 의원이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학부모 조리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서산의 출신이지만 서산 쪽으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을 확인을 해보니 대체 인력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건강검진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감님. 과연 이분들이 건강검진 받아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이분들이 과연 마음 놓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인가?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네. 대체 인력을 현실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대체 인력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게 전국이 다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동시에 아까 안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까 국감에서 상을 받으셨다. 네네. 최초로 하셔서 그런 선제적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우리 교육감님이 예. 그런 선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 알겠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집과 관련한 집단 교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타시도 교육청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함께 논의하고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교육감님
암 환자가 발생한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끌어가겠습니까?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가화만사성을 가족은 근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본이 무너지면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종사자로 보지 마시고 한 가정에 가장도 많습니다. 본연이 파악한 바로 의하면 급식실 그 실무자들의 가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가화만사성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예. 교육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관심 갖고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남교육청은 10년, 20년 된 노환기시설을 사용하는 학교급식 조리실을 방치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율 29.2%, 우리 교육감님은 아까 계속적으로 17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사자분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 및 개선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네, 네. 그 437명 전체에 대해서 제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검사를 다시 해볼 작정입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도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이 437명의 이상 소견이 급식실 업무와 관계가 있는지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 아마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대책 또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폐암 환자 중에 한 분은 수술을 받으셨고 한 분은 수술 중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폐암 수술한 분들의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가요? 그에 필요한 치료나 또는 뭐 상담 이런 것들은 요구하시는 대로 다 가족과 협의해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기 인덕션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603개 학교 중 99개 학교 16% 정도가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설치되는 학교가 천안, 아산, 약간 도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연이 느낀 것은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조리원들, 노동자들요. 그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근무 여건을 좀 더 형평성 있게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연은 교육청은 각 학교의 특징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리적, 경제적 차별 없이 학교 주도로 교육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주는 중심축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관님, 늦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급식실, 조리실 관련해서 환기시설이나 전문 업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요. 한번 환기시설이나 공기순환시설, 서산시는 공기순환시설을 하겠다라고 내년 예산에 올렸다라고 제가 교육자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상 작동하는지 전수조사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그 전수조사를 결국은 저희 급식실에 종사하는 분 인력으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네, 맡기시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네. 맡게 해주시고요. 네네. 10년, 20년 된 노후시설 역시 반드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확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 대상자들에 대한 빠른 추가 조치 마련 필요합니다. 인력 대책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만 전달하실 게 아니라 추가 검진 시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대상자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는 네네. 급식 조리 실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교원들의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타시도 교육청 또 교육부와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내 군소음 피해 지역 교육 환경 개선 관련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에는 군 사격장과 군 비행장과 관련하여 군소음 대체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이 총 5개입니다.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태안인데요. 이 5개 지역에는 총 1,831명의 도민, 11,400개의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관님, 앞서 말씀드린 군소음 피해 지역 내 학교가 총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가령 서산이 4군데고 보령이 5군데고 이 학교들은 제가 다 가본 학교들이고
그동안에 논산, 그 태안은 제가 가봤었고요. 논산과 아산은 가볼 그 학교들을 특정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22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5개입니다. 네. 25개인데요. 본의원이 지난 11월 4일 교육청으로 서류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소음 피해 지역 학교 현황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교육관님은 21 서너 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소음 피해 지역 학교 현황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저렇게 본의원한테 왔습니다. 1차적으로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있는 학교를 조사하다 보니까 저런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부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그 의도, 요지를 좀 더 명쾌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관님께서 피해 지역 학교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관님 소음 피해 지역 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령 예를 들면은 보령의 웅천에 가면 관당초, 대창초, 웅천 초정구 여기 창호 교체 이런 차원에서 몇 년 전에 제가 방문을 했었고 이 학교들을 다 해결했고 또 그 뒤에도 11대 의회에 보령 출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수업권, 학습권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뭐 최근에 오산 조남초, 동암초 또는 음암중학교를 최근에 한 4, 5년 이내에 제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 전에 오셨을 때, 제 방에 오셨을 때 이후에 안 가봤기 때문에 최근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11대 의원 중에 보령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령 쪽은 다 파악을 하셨던가 봅니다. 근데 본 의원이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지난 9월 예결위를 하면서 소음 피해 지역 내 학교 창호창 교체한 걸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네. 가장 오래된 학교가 32년 된 학교였습니다.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서산 태안에 아니면 15개 시군에 도의원이 없으면 소음 피해 지역의 학교를 저렇게 방치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께 소음 피해 지역 창호 교체를 좀 해주십사 본 의원이 주문도 했습니다만 창호를 말씀하시니 제가 창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PPT 좀 보여줄 수 있나요? 학교 창문 나온 거요. 밑에 사진 봐주시겠습니까? 아래 사진과 위에 사진 같은 학교인데요. 32년 된 학교입니다.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교육관님. 과거 20년, 30년 된 학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충청남도 학교의 모습입니다. 소음 피해를 막아줄 방음창은커녕 이중창 하나 없는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신 스마트 기기보다 이중 방음창일 거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교육감님은 알고 계셨다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저를 보면서 네. 제가 논산은 다 가본 학교입니다. 소음 안 납니다. 저기는 논산이 아니라 태안입니다. 아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논산 계룡의 학교들 다 방문. 제가 737개 학교 중에 안 간 학교가 한 서너 개밖에 없는데. 저 아래 사진은 저기 논산이 아니고 근흥초입니다. 네? 근흥초 사진은요. 아래 예. 학교를 이야기하고 네네. 있고요. 예. 사진은 근흥초 개최 시 근흥초에 32년 된 또 학교입니다. 근흥초와 또 신진도 네. 분교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비행기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 학교들은 날 잡아서 쭉 다니면서 확인을 갔던 학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산은 안창초가 아니라 아마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 다른 뽑으셨냐고 잠깐만요. 학교 이름이 교육감님. 그게 없어서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뽑으셨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저 창호 교체 연도가 가장 오래된 학교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산 홈페이지 지역에. 아산의 캠프 험프리 비행장은 네. 평택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평택에 있는데 둔포 초등학교나 둔포 중학교, 지금은 이제 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산 스마트 팩토리 고등학교에서 소음을 못 듣는데 다른 학교가 듣는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저 사진은 어떤 학교를 기준으로 뽑으셨냐고 방금 말씀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소음 피해 지역 내 학교 중 창호 교체 시기가 가장 오래된 32년 된 근흥초등학교 사진입니다. 교육감님. 저거는 보령 논산이 아니고요. 네네. 근흥초등학교 사진입니다. 가장 창호 교체 시기가 오래된 32년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소음이 네. 들려서 뽑은 네네. 학교가 아니라 네네. 창호 교체가 오래된 소음 학교를 피해 뽑은. 지역 내 학교 중에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소음이 네. 들리느냐 안 그렇죠. 들리느냐가 이제 근흥 같은 우선이라고 경우는 생각합니다. 네네 군사 시설 있기 때문에 있는 학교고요. 한 번 더 네네. 끝난 저도 다음에 다시 확인 교육감님이 학교 방문을 예, 하든지 해서 인지하고 하겠습니다. 계시다면 저렇게 방치하지 네. 않을 거라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 피해 지역의 경우 피해 보상 지원 기준 80에클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80웨클입니다. 그래서 이 웨클이라는 단위는 우리가 흔히 소음 피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데시벨과 좀 다릅니다. 근데 보도에 의하면 가장 낮은 피해 보상 수준인 80웨클의 경우 약 65데시벨 정도로 환산된다고 합니다. 자료 하나 이렇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서류 제출 답변서입니다. 교육관님, 이 자료는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2022년 작업 환경 측정 시 소음 측정 결과입니다. 물론 작업 환경 측정 결과는 283 학교만 회신되어 비교 대상군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환경 측정은 급식실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만 급식실 역시 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학교 중 가장 높은 학교는 78.8데시벨 환산하면 92웨클 정도로 소음 피해 2종으로 분류되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육관이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작업 환경 측정이라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데 교실 내에 소음 측정 기준치는 데시벨로 하고 네. 55데시벨 이하입니다.